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보면 좀 이례적입니다. 잘 다루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조금 민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수록 정말 희한한 남자, 뽕브라자 하는 남자 한동훈을 둘러싼 의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라면 비판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알자는 얘기지만 비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왜 뽕브라자 같은 지연말단적이고 좀 민망한 것까지 굳이 언급을 하느냐고 점잖으신 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인신공격이다 하고 얘기하실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 방송 내용을 불쾌하다, 불편하다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우리가 원하는 정론이 아니고 정치의 본질과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럴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 방송의 의도는 우리가 잘 몰랐던 한동훈의 본질을 새롭게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그동안 한동훈과 주변에서 쉬쉬해왔던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가리고 은폐해왔던 그 사람의 약점 혹은 스타일, 취향 같은 걸 분석해 보는 작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동훈의 성격을 두고 제2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 만만치 않은 큰 덩어리인데 한동훈의 성격, 사람됨까지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다 열린 자세로 오늘 방송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풍성한 한동훈의 머리칼이 가발이 아니냐? 가발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본인 입으로 그걸 확인해 준 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발 맞던데? 라고 떠들어도 그 사람은 한동훈 본인은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가발을 써본 사람들 아니면 가발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야 저거 가발 냄새 난다는 걸 떠나서 99% 가발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옆머리와 뒷머리를 빼고 나머지는 가발을 쓰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을 보면 이런 사진이 수두룩합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보실 텐데 첫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마선이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이마는 없습니다. 위아래가 선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옆머리 중심으로 1과 2로 부분된 옆머리는 색깔도 조금 다르고 굵기도 다르다. 그리고 새치가 엿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미주알 고주알 디테일한 얘기를 까발릴 필요가 있냐라고 누구는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 아닙니까? 국가 의전 서열로 보면 실제 몇 위입니까? 엄청납니다.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질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다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근사해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가발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가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발을 자신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꽁 하는 그게 드러날까봐 가슴을 콩당거리고 하는 게 바로 한동훈의 성격이고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뭐라고 저렇게 물샐 틈 없이 쉴드를 치는지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 가발 씁니다. 사람들 많은 데선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발을 쓸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뜻밖의 탤런트 이덕화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가발 얘기만 나오면 가발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완벽한 한동훈의 모습, 한동훈의 이미지가 기스나고 무너져 내릴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연예인과 비슷해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아차하면, 아차 삐끗하면 그런 완벽주의가 아차 삐끗하면 변태로 간다는 점입니다. 다중인격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중정치인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런 건 좀 걱정되는 약점일 수도 있다는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또 새롭게 시끌시끌한 문제가 뽕브라자 문제입니다. 줄여서 뽕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노출이 많은 여름인데 이건 명백한 뽕브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엄청난 더위에 자기 과시욕을 위해서 자기 현시욕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근육질의 람보처럼 보이려고 앞가슴에 패드를 대고 다니는 남자가 한동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좀 퍼뜩 납니다. 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20대 30대가 젊어서 한때는 여성들한테 잘 보이고 또는 남자들 사이에 으쓱하고 싶은 그런 객기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 나이가 50세가 넘어서도 저러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스타일리스트이거나 아니면 자기 현실이 지나치다, 곤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쿠팡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상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남성의 그 가슴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패드가 판매 중에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저가형입니다. 이거는 이거 가볍게 손바닥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되는 것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고급형입니다. 상의 내의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서 고급형 가슴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동훈이 과연 어떤 유형의 뽕브라를 차고 다니는지 물론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건 뽕브라자 50대 나이에 뽕브라자 차고 다니는 남자, 이러면 우리가 한동훈의 그동안 잘 몰랐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겠지만 그는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락없는 화장빨이 분명합니다. 남자도 요즘에는 이렇게 화장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색조 화장에 가까운 것까지 메이크업을 한다면 고개가 좀 가우뚱거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아주 믿을 만한 분에서 한동훈이 더울 때, 요즘같이 더울 때 얼굴에 땀을 손수건이나 화장지를 가지고 쓱 문질러서 닦아내는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손수건이나 화장지를 돌돌 말아서 콕콕 찍어서 땀을 닦아낸다. 여성보다 더 여성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엽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발, 뽕브라와 함께 한동훈을 만드는 또 하나의 소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키높이 구두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한 명이 구두와 발목 한동훈의 사질만은 크로즈업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짐작컨대 여러분 보시죠. 구두 굽도 높고 구두 안에 또 키높이 얘 있고 뭐 발바닥 밑에 또 받쳐주는 별도의 패드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8 내지 9cm 쭉 올라갑니다. 여자로 따지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보행도 불편하지만 거의 타고 다닌다는 표현을 누구는 쓰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사실 안쓰럽게까지도 합니다. 뭐가 답답해서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발에 뽕브라에 키높이 구두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연출하고 꾸미고 다녀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바로 한동훈이다. 이런 모습이 통해서 우리는 한동훈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모두가 다 무언가로 덧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끝 가발이고 얼굴 화장을 하고 가슴엔 뽕브라고 하고 키높이 구두로 자기 몸을 감싸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서 제목을 쓴 대로 알면 알수록 좀 겁난다, 두렵다. 그게 한동훈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자기 과시욕의 끝판왕, 관종 한동훈의 모습은 가발, 뽕브라, 키높이 구두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사진을 찍을 때 까치발을 들어서 주변 사람보다 자기가 크다, 멋있다는 걸 드러내는 습관을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국힘당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다리 하단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발을 까치발을 떴습니다. 자, 이게 좀 미심쩍다면 그 대목만, 구두 부분만, 한동훈의 다리 부분만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깡총하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래저래 한동훈은 사춘기 소년과 같다, 중2병 환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동훈은, 국힘당 대표 한동훈은 선을 좀 넘었다, 당혹스러운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자기 과실을 넘어서 위선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차하면 자기 기만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한동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우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덜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공부가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 4.3과 광주 5.18 문제 등만 나오면 퉁퉁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좌빨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다. 그런 사람이 보수정당, 국힘당의 당대표가 돼 있다는 어떤 초현실적인 상황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름 전에 한동훈이 머릿속에는 온갖 좌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DJ 김대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이 자리에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거기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집권 여당 대표 신분의 한동훈이 납득하기 어려운 신체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거기에 자기 현시욕이 짬뽕이 돼가지고 자칫 결정적인 국면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사고를 치거나 당정 갈등, 국가 위기로까지 발전하면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통 남자하고 다른 가발에서부터 뽕브라자에서부터 얼굴 색조 화장에서 키높이 신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해부 방송에는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해외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빨간색 책을 딱 끼고서 멋있게 걸어가는 게 언론에,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책의 앞표지가 잘 보이도록 포즈를 딱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걸 다 계산을 한 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한동훈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은 외국어로 된 원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번역서였습니다. 빨간 하드카바인데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빨간색 하드카바가 있는데 한동훈은 그것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거 봐 하고. 근데 그 위를 덮었던 종이 표지가 별도로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종이 표지를 보면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번역서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 하드카바하고 그걸 감싸고 있는 흰색 종이 표지를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을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명백합니다. 한동훈이 지고 있었던 거는 국민들 앞에 나 외국어로 된 원서 읽는 사람이야 라고 쇼를 했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번역서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하면, 아까 외모 얘기랑 종합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한동훈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과시를 즐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밥 먹듯이 합니다. 공항에 나갈 때 무슨 책을 들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져 보일까를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연출을 합니다. 이게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동훈, 내 모습에서 남자답다, 멋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총선 4월 달에 한동훈을 겪어봤던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겪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의 얘기보다 그 이상의 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이제는 듭니다. 자, 오늘 준비된 방송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한동훈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걸 우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이 이 방송을 좋아할지 나빠할지는 제 관심 밖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한동훈 자신도 미처 몰랐던 모습,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했던 그 자신의 모습까지 거울에 비춰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동훈 자신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그럴 수 있다면, 거듭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전 대박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자기의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이다. 나머지는 의견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한동훈의 좌우명대로라면 오늘 이 방송도 저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겁먹던 남자 한동훈이 조금은 진솔해졌으면, 푸근해졌으면, 대중적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를 댓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